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백은 TV 구독자 1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예, 입소문을 타서 이제 20만 30만 돌파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통찰력을 좀 키우고 싶다, 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들 최백은 TV를 보시면 거기 해답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한일 갈등 상황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종일 매스컴 장식했던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간단히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뭐 한 3년쯤 됐나요? 3년 전에 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뇌물 혐의 등등해서 재판받는 과정 다 보셨을 텐데. 그 혐의가 있는 거고 이번에 영장심사 받은 게 바로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분식회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뭐 분식회계를 했네, 뭐 주가 조작을 했네, 뭐 회계 사기를 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영장심사 소식인데 자,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시각이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가 바로 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불법 행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 경제 위기 속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 우리 경제 이거 어떡하냐, 삼성전자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떤 시각,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지금 뇌물하고 분식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둘 다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 거예요. 뇌물도 그렇죠. 네. 뇌물도 사실은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구조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요. 예.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본을 대개 현대 우리가 기업 조직에서는 대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이제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중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를 하다 보면은 대주주, 그러니까 원래 창업주라든가 대주주의 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크게 분산 하나의 경향입니다. 예. 선진 국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창업주 집안에서 이 계속해서 경영권을 승계를 할 때 예.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되게 미국 같은 데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가 만약에 또 가족 승계 이 가족 중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하나의 모습인데 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3대까지 내려와 있는 것 상태잖아요. 예. 내려와 있는데 3대 내려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소유 분산 문제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무리해가지고 가족한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가족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는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사태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을 그냥 이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삼성하게 되면은 이씨 집안으로 이렇게 등식화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경영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은, 삼성, 이 그룹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 논리를 되게 그동안 반복적으로 펴왔었어요. 사실은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논리를 네. 펴왔고, 그래서 재벌들이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법 앞에 평등해서는 유예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경영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을 해줬을 경우 그냥 우리가 이것을 봐줄 경우에는 네. 그걸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만만치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재용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회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만약에 그러니까 흔들린다면요. 예. 삼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구멍가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예. 삼성이 저는 그런 기업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삼성도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기업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경영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총수라고 부르거나 혹은 경영자이건 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없다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저는 상상할 수 없고요. 예. 네,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이 과거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강요를 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봤을 때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한 사례를 보게 되면요, 2001년도에 예.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요. 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경기 침체가 2001년도 경기 침체였었는데요. 예.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요. 예. 그때 동시에 뭐냐면은 그 미국의 그 엔론이라고요. 에너지 기업인데 예, 예. 굉장히 대형 기업이었었습니다. 예. 뭐 상위 랭킹 4위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요. 예. 이 기업이 분식 해결했고요. 예. 혹시 뭐 청취자를 위해서 분식 해결을 간다면 분식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들이 분장할 때 예, 예. 얼굴에 분장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옷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 분장을 하고요. 그 분자입니까? 네, 그 분자입니다. 예. 네, 식자도 이제 그러니까는 장식한다 할 때 식자 이거고요. 회계를 이렇게 막 꾸미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대로 하지 않고 예. 이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결국 뭐냐면 많은 투자자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회계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자료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안 담겨 있으면은 그 자료를 진실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엔론 사태라는 게 뭐냐면 그 엔론이 그래가지고 그게 분식회계가 발견되면서 분식회계를 하기 전에 하면서요. 예. 미리 그러니까는 그 임원진들은 그러니까는 자기 챙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 목표 챙기고. 팔고 나갔구나.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이제 결국 회계장부가 마냥 숨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을 때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자들 피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까지 됐습니다. 예. 파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임원진들은 그러니까 장기 징역형까지 살게 되고요. 예.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주게 되면은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거야. 부작용이요. 예, 예. 그럼 다른 기업들은 그럼 나는 왜 안 봐주냐?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가는 데인데 예. 이게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입니다. 네. 예. 자, 이 분식 회계하는 모습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우리가 많이 봐옵니다. 그런 기업들 다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라고 그렇죠. 예외는 할 수 없다는 거. 예.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고 해서 흔들릴 삼성이라면 지금의 삼성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삼성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그러니까 이씨 가문의 어떤 하나의 개인 그 소유 기업이 아니라 예, 예. 그들이 소유한 지분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선진화되고 발전하려면은
체질이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를 단호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처벌을 하는 것이 예. 삼성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나쁜 관행들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지금 뭐 맞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아베 리스크 이런 얘기가 있듯이 맞습니다. 오너 리스크 없도록 네. 이번 기회를 기회를 삼아서 이번 일을 계기를 삼아서 뿌리 뽑아야 된다는 말씀 듣고, 자, 한일 갈등 얘기를 좀 해보죠. 크게 네. 봐서 최근에 그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이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가 예. 있고, 예. 일본 전범 기업,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죠. 일본 네. 제철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 그 공시 송달을 했던 이 예. 문제로 해서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자, 이 전체적으로 이 한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흐름을? 이게 청취자들이 이제 시간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러니까 7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이제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도발을 했었었죠. 예. 당시에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었죠. 그게 이제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예, 10월 달에요. 예, 10월에. 그러면 그때 뭐냐면 우리 정부가 뭐냐면 초기에 대응했던 것이 WTO에 제소를 했었어요. 처음에도 했었죠, 제소를. 예, 그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소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대응을 했었고 일본이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WTO에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그러니까는 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사안이었었습니다. 원래가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당하게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이 거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 WTO 규정에 위반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뭐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면은 안보상의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끄집어냅니다.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전략 물자라 그랬나요? 뭐 수출을 한다 예. 이걸 받아서. 그런 물자들이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적성 국가에 그러니까 흘러 들어간다. 유형 예. 국가들한테 예, 이런 예. 식의 이제 논리를 폈지요. 예. 근거도 없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한 이상 예. 우리도 뭐냐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를 예. 계속해서 재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종료를 선언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파국으로 이제 진행됐지 않았습니까요? 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WTO 제소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취소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그러니까는 조건부로 그러니까는 연장을 해주는 거를 방식으로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11월이었고요. 11월이었습니다. 예. 11월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냐면 이제 이 무역 협상을 하기로 이제니까요. 예. 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대로 복구하라.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는 이거였었거든요. 예. 그걸 위한 이제 그러니까 소위 국장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왜 국장급들이 저 일본에 가서 푸대접도 한번 받고 제대로 한번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안보상 이유로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예.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거죠. 11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예. 근데도 뭐냐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원상복구도 안 하고 하니까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아무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예.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해서 WTO 제소를 한 거예요. 5월 말까지 대답을 하라 하는데 일본이 그 무시한 거죠,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냐면 WTO 제소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그러니까 WTO 제소로 돌아간 거를 가지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했다는데 강경했는데 이건 강경이 아니라 뭐 그럼 정상적인 누가 옳은지를 국제사회에다가 한번 판단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일본이 왜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예. 안보상 문제도 다 해소시켜놨거든요. 예. 일본이 요구하는 우려사항도 다 해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되면은 예.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가 되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예. 반응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일본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예? 이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해결하라는데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의 판결에 그러니까 사실 개입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예.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미국에다가 그거 매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안 되는 거죠.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 국가에 진출했으면은 그 국가에 그러니까 국내법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일본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 가서 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상상도 못하죠. 예.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뭐 자주지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렇죠. 박정희 시스템 속에서도 다 군사독재 시절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법부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사법부도 마냥 이제 그러니까 이걸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공시 송달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죠. 예, 이렇게 이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자산 매각이 이제 그러니까는 차곡차곡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8월 예. 4일부터 이제 2달 후부터 예.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쪽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아베가 이제 경제 도발을 한 그러니까 그 예. 목적을 하나도 달성 못하면서 예. 그동안의 경제 수출 규제하면서 피해는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이 보고 일본 경제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국이 피해는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도 달성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 부리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베 리스크입니다. 이런 게. 그렇죠. 아베 리스크입니다. 지도자의 생각, 판단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일본 전체가 지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아베가 지금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한 거 봐보세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예. 검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올림픽도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려고 국민들 검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대부분 선진국가 나라들이 다 도입한 그러니까 진단키트 이 요청도 한국에다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국민들의 그러니까는 이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안 했습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한국한테 그 손 벌리기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뭐냐면 일본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은 자해가 나라가 그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1분 정도로만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한간에서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일본이 반드시 이렇게 되면 보복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 큰 타격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작년 7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 그러니까 자립화한다든가 수입을 다변화한다든가 규통사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그러니까는 이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요. 예. 그러면 그 반도체 부품 소재가 가장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 소재라 그랬었어요. 예. 나머지들은 더 쉽지요. 자립화 혹은 대체하기가요. 사실은요. 그 일본에서 보복해올 게 그 정도밖에 없을까? 다른 거 혹시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검토되는 게 뭐냐면요.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는데 관세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지난해 기준만 하더라도 거의 190억 달러 정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수십 년 해방 이후 계속 적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은요. 미국과 중국을 그렇게 참고하면 돼요. 자,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 없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관세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중국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베는 지금 반대로 하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가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 짓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보복? 전혀? 이건 이거 허세입니다. 허세. 오히려 당시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국내 내부의 단결을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방해하는 우리 사회 내부에 그러니까 일부 이 보수 언론들이 일본 추종식으로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는 그런 주장을 지금 반복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